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그라들었었습니다. 가 되긴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솔팀장 김성권. 안녕하세요, 김흥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탄을 찍었잖아요. 1탄이 떠가지고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2탄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로는 네. 이탈리아입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성지죠. 베네인 유럽 여행의 꽃이죠. 그 중에서 네.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죠. 네. 로마에서 꼭 미리 예약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는 사실 뭐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미리 하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바티칸 투어입니다. 바티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또 교황님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왜 투어를 들어야 될까요? 일단 바티칸 자체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부터 해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그쵸. 그는 이제 천장화. 천장화기 때문에 네. 거기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티칸 투어를 많이 가시는데 투어로 일단 예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네 하고 그냥 넘어갈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가이드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확실히 재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 영화를 자막 있는 건 없는 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 네네. 두 번째는 패스트 트랙으로 하시라. 거기가 아침 9시부터 문을 개장하는데 전 세계에서 바티칸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줄 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딱 패스트 트랙 한 3유로 정도도 추가하면 가능해요. 예약할 때. 그래서 그것만 추가하시면은 오히려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티칸 투어를 들어가실 때는 물이랑 초콜릿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안에 들어가면 일단 물이 비싸요. 두 번째로는 하다 보면은 되게 배고프거든요. 일반적으로 투어를 들어갔다 하면 3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카페랑 먹을 게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 로마 안에서도 되게 맛없기로 유명해요. 유명하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람을 요리사를 또 뽑을 때 음식 솜씨로 요리사를 뽑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뽑기 때문에 그게 맛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 떨어질 때 그렇죠. 먹는 초콜릿.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날 무조건 휴무죠.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은 일요일 날 휴무기 때문에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교회 행사 그 당일은 이제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 전날이나 그 훗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약해야 될 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네, 콜로세움도 반드시 가는 곳 중 하나죠. 왜 미리 예약해야 될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죠. 거기는 진짜 보는 시간보다 줄 서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 예약을 하게 되면은 더 비싸거든요. 맞아요. 예약비가 추가되긴 하지만 맞아요.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생각하면 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매를 못했다라고 하실 때는 콜로세움 앞에서 사시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포로 로마노 쪽 가시면은 비교적 사람이 적어요. 거기서 가서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게. 네. 콜로세움에서 사지 말고 포로 로마노 쪽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어차피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는 통합권입니다. 통화권이기 때문에.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일단은 돌덩이. 도정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돌덩이입니다. 혹시나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상세 보기에 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시는요. 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네, 바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두오모 대성당을 가기 위해 가는 곳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여긴 정말 인기가 많아서 여긴 정말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두오모는 사실 피렌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큰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가 시내 중앙부에 있는데 그 돔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면서 바로 예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는 시간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요. 거기는 만큼은 항상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거기 말고도 만약에 종탑이라든지 다른 곳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 없으면은. 자, 그리고 네네. 두오모 성당에서 핸드폰으로 보여줘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블로그에서는 다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원칙상 프린트를 해가는 게 맞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가시는 게 좋아요. 피렌체에 가시면은 그 유럽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린트 할 곳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 환경이 좋은 한국에서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오모 통합권 예약하는 방법을 이제 블로그 포스팅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네, 밑에 참고하시기 참고하세요. 바랍니다. 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바르셀로나죠. 네. 바르셀로나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축구의 성지가 그쵸. 아닐까요? 축구. 네, 메시. 네. 축구 아니겠습니까 또.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메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이시나요? 메시! 아, 나 너무 오그라들었어, 순간. FC 바르셀로나는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죠. 그쵸. 뭐. 그래서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는 날짜면은 시내가 조용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축구에 열중하고 또 티켓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네. 예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까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메시도. 그렇죠. 1층이 가장 싼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2층이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현지인들은 경기 전체 내용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메시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니까. 네, 매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2층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2층이 조금 비싼 비싸고. 편이더라고요. 네. 1층이 굉장히 이제 자리가 많길래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현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2층을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예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죠. 그쵸.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금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누구나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예약하면 좋은 거 바로 가우디 투어죠. 가우디 투어. 예. 바르셀로나 하면 뭐가 떠오르죠? 메시뿐만 아니라 메시와 가우디. 가우디죠. 가우디의 도시. 맞아요. 네. 가우디 건축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가우디 투어에서는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따로 입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입장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내부나 옥상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네. 원래 이제 가우디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가우디는 이제 그 건축가로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건축가랑은 좀 달라요. 가우디 투어를 한 번 돌아보면은 바르셀로나 관광하고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우디 투어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두 개. 예약 두 개 정도는 아마 바르셀로나는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또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남부 지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람브라 궁전이죠. 맞아요. 네. 아람브라 궁전은 무조건 한국에서 예매해야 되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사면서 예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출발 2달 전에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현지 가이드한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티켓을 독점을 해놓은대요. 인기 있는 시간대는 특히 예매하기가 힘든데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검색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추천해주는 시간대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람브라 궁전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특히나 낮에 가시면은 거기 기다리는 줄이 보통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 가신 분들은 죽죠. 힘듭니다. 보통 그래서 45도? 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에는 한 4시 정도. 오후 4시요? 네, 거기 해가 빨리 지잖아요. 맞아요. 위에 알사카를 가서 보는 그 석양 지는 모습이 되게 황홀합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아침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덜 더워요.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사실 아무 때나 해도 큰 상관없는데 다만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그 입장을 해서도 안에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10시 10시? 또는 2시, 3시가 봄, 가을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네. 혹시나 가끔씩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자기 신분증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사실 여권 검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복불복으로 이제 맞아요. 선택해서 의심스러우면은 가끔씩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람브라 궁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내는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도시는 마지막 도시는 바로 크로아티아죠. 그렇죠. 요즘 핫하죠. 핫하죠.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이뻤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꼭 미리 예약해야 되는 곳이 있죠. 네. 크로아티아는 사실 두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두브로브닉. 두브로브니크 유명하죠. 두브로브닉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필리핀체. 아바타의 배경지죠. 배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는 그냥 가서 사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예약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도 이제 플리티피체 가시면은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또 중요한 게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있어요. 자기가 그 선택한 곳에 가셔서 입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하기 전에 저희가 어디서 내릴지를 미리 파악하고 예약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예약하면 좋은 것들 2탄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좀 더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좀 서야 되지 않을까. 3탄 어때요? 저희가 좀 공부를 우리 반응이 좋으면 하죠. 반응만 좋으면요.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혹시 원하시는 팁 듣고 싶은 도시가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